이번에는 CCl4와 같은 분자를 볼까요? CCl4에서는 탄소가 염소 하나, 둘, 셋, 네 개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와 염소 간의 공유 결합 한계를 보면은요, 전기 염성도 값을 봤을 때 염소가 더 크고 탄소가 전기 염성도 값이 작아요. 따라서 전자밀도가 염소 쪽으로 더 치우쳐서 염소가 부분적인 음성, 탄소가 전자밀도를 뺏기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성. 우리가 전자밀도 치우치는 것을 쌍극자 모멘트라든지 이 극성 결합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하죠. 이쪽에서도 염소 쪽이 전기 염성도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음성, 탄소가 부분적인 양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염소가 부분적인 음성, 탄소가 부분적인 양성. 이쪽 결합도 마찬가지로 염소가 부분적인 음성, 탄소가 부분적인 양성. 그런데 이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봤을 때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있잖아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것을 1, 이것을 쌍극자 모멘트 값 2, 이것을 쌍극자 모멘트 값 3, 이것을 쌍극자 모멘트 값 4라고 했을 때 쌍극자 모멘트에 합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벡타량으로 해서 합을 해야 되는데 제로가 돼요. 자, 탄소와 염소 간의 이 결합 한 개만 봤을 때 결합 한 개만 보면은 분명히 전기 염성도 차이에 따라서 극이 나뉘어져 있죠. 따라서 이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분자의 성질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쌍극자 모멘트의 벡타량의 합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극성 분자가 되죠. 그래서 분자로 따지면은 무극성 분자 또는 비극성 분자라고 하고 결합 하나하나로 따지면은 그것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극성 공유 결합, 무극성 분자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극성 공유 결합은 언제가 항상 형성됩니까? 결합하는 비금속 원소 간에 전기 염성도가 다르기만 하면 항상 그것은 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질 때는 반드시 전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얼마가 되느냐. 만일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면은 무극성 분자 또는 비극성 분자가 되죠. HCl과 같이 이 결합은 전기 염성도 차이에 따라서 이 결합이 극성 공유 결합이 됩니다. 극성 공유 결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값은 한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극성 분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극성 공유 결합과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것이 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전체로 0이 나왔기 때문에 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벡터 합이 0이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여러분들 교재 표에서 보니까 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원자 분자인데 동일한 원자끼리 결합할 때 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칭 구조로 결합할 때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죠. 그 다음에 위에 18쪽 원소의 경우는 아예 1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값이 적당하게 나타나면서 극성 분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탄소가 기반이 되어서 메테인 구조에서 수소가 염소로 치환돼서 한 개가 치환되느냐, 두 개가 치환되느냐, 세 개가 치환되느냐에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 합을 벡터 합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0이 아닌 값이 나타나고 이거를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죠. H2의 쌍극자 모멘트 값은 꽤 큰 값이지만 이렇게 클로로 메테인하고 그냥 거의 비슷한 값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7족 원소의 수소 함물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7족 원소의 수소 함물들을 봤을 때 수소하고 결합하고 있는 17족 원소의 F로부터 ClBrI로 가면 갈수록 주기가 커지죠. 주기가 커진다는 것은 원자 반지름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수소의 핵 부분이 델타 플러스의 중심 부분이고 할로겐 원소의 핵 부분이 델타 마이너스의 중심 부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수소 핵과 할로겐 원소의 핵 간의 거리가 R에 해당이 되고 할로겐 원소의 주기가 크면 클수록 분명히 쌍극자 모멘트 계산할 때 R 값은 커지죠. R 값이 크다고 해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여기 주기가 작은 F 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소하고 결합하는 원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값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 전기 음성도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으로 더 크게 나눠져서 전 하량값이 크고 거리의 요소를 보면은 이쪽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커야 되지만
전하란 값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어디가 훨씬 크냐면은 HF가 훨씬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HI에서 HBr, HCl, HF로 17조 골수의 주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쌍극자 모멘트 값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값이 가장 큰 것들은 뭐니 해도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이 아니라 거의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또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그 양전하와 음전하 값이 크게 나뉘어주는 이온 결합하는 물질들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겠죠. 알려져 있기로는 KBr이 쌍극자 모멘트 값이 10.5 정도로 가장 큰 물질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밑에 보니까 이온 결합성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온 결합성의 백분율을 구하기 전에 먼저 분율을 보죠. 100% 이온 결합했다라고 가정할 때 쌍극자 모멘트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직접 쌍극자 모멘트 값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0% 이온 결합했다고 가정할 때의 쌍극자 모멘트 값 분의 실험적으로 실제로 측정된 쌍극자 모멘트 값을 하면은 이것은 이온 결합성의 분율이 됩니다. HCl이라고 하는 분자를 앞에서 예를 들었는데 이 분자는요, H가 플러스 1가 Cl이 마이너스 1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라고 가정을 하고서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HCl 같은 경우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 값을 우리가 실측을 했어요. 그래서 분율값을 구하니까 이 분율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0.169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의 예, 바로 괄호 1번의 동그라미 1번에 의해서 HCl 계산할 때, 이 쌍극자 모멘트 계산할 때 Q 곱하기 R이라고 할 때 여기 Q 값이 왜 전자 한 개,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아니라 실제로는 0.169가 곱해졌냐면은 예, 전하 밀도 이것이 실제로 측정된 값이 0.169 곱하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리고 거리 R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로 100% 이온 결합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0.169 곱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곱하기 거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측정된 값이 이 값으로 측정됐기 때문에 분율이 0.169가 나오고 우리는 또 이 분율이 0.169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의 플러스 0.169가와 마이너스 0.169가로 나뉘어졌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온 결합성 분율인데 이온 결합성 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되죠. 100%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라도 100% 이온 결합성을 나타낸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약간의 공유 결합성은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극성 공유 결합하는 분자들도 이온 결합성이 100분율로 따질 때 0%인 건 아니죠. 약간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기염 홍도를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 교재 136쪽을 보니까 분자 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중극자, 다른 말로 쌍극자라고 하죠. 극이 두 개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다이폴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유발 이중극자, 다른 한자로 하면 유도 쌍극자라고 하죠. 인디스 다이폴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부분을 가지고서 공부합니다. HCl이라고 하는 분자를 보니까 전기염 송도 차에 따라서 전기염 송도가 큰 Cl이 항상 부분적인 음성, H가 전기염 송도가 작으니까 항상 부분적인 양성으로 극이 나뉘어져 있죠. 이걸 우리는 분극 현상이라고 하고 이런 분자를 쌍극자, 이중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Cl2 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동일한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 오른쪽이 부분적인 음성, 반대쪽이 부분적인 양성이죠. 왼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면 왼쪽이 부분적인 음성, 반대쪽이 부분적인 양성으로 극이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음이온이 왔기 때문에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전자가 밀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자는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이 나뉘어질 수 있죠. 원래는 중성 분자지만 이런 식으로 전자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순간순간적으로 극이 나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편극 현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영업 원소에서는요, 분극 현상과 편극 현상의 구분이 없어요. 모두 다
편극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도 편극 현상에 의해서 극이 나뉘어지고 무극성 분자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편극 현상에 의해서 순간순간적으로 극이 나뉘어지면서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분적인 양성 부분은 다른 음이온이나 부분적인 음성 부분과 정전기적인 인력, 자기가 부분적인 음성인 부분은 다른 양이온이나 부분적인 양성 부분과 이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보죠. 정리합니다. 원소에는 분극 현상과 편극 현상의 구분이 없어요. 전부 뭐라고요? 폴라라이저블하다. 편극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무극성 분자를 하더라도 순간순간적으로 극이 나뉘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유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도 쌍극자, 유발 이중극자라고 표시를 하고 아무리 무극성 분자라도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적으로 극이 나뉘어지면서 저렇게 부분적인 음성과 양성으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극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극성 분자와 쌍극자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유도 쌍극자, 원래 중성 분자죠. 그래서 이 유도 쌍극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무극성 분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무극성 분자와 유도 쌍극자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36쪽에 표를 보면은 분자 간의 힘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자 간의 힘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제일 위에 이온 간의 인력, 예를 들어서 NaCl이라고 하는 이온 결정에서 소듐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인력이 작용하는 이 이온과 이온 간의 인력은요, 분자 간의 힘이 아니고 화학 결합 중에 있는 이온 결합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 적었냐면은 밑에 분자 간의 힘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분자 간의 힘도 일종의 정전기적인 인력이고 이온 결합도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분자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더 큽니다. 한쪽이 무극성 분자, 즉 유도 쌍극자이면은 다른 쪽이 무극성 분자인 유도 쌍극자가 오든 쌍극자가 오든 이온이 오든 간에 인력이 비교적 약하죠. 그 다음에 한쪽이 쌍극자면은 아무래도 평균적 인력이 더 커요. 다른 쪽이 쌍극자나 이온이 오면은 인력이 큰데 아무래도 쌍극자 간의 인력, 즉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는 이온과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서 유도 쌍극자 간의 인력을 원래 우리가 런던 분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장 작은 인력에 해당되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인력이 크더라. 그래서 양쪽 중에서 한쪽이라도 무극성 분자인 유도 쌍극자가 되면 인력이 가장 작은 축에 속하더라. 그리고 두 개가 모두 유도 쌍극자거나 또는 그보다 더 큰 인력이 작용할 수 있는 이온이면 인력이 크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소 결합이 여기에 없어요. 수소 결합은 쌍극자, 물 분자가 사실 극이 나뉘어져 있는 쌍극자인데 쌍극자 간의 인력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인력이고 수소 결합은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는 크고 이온과 쌍극자 간의 인력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죠. 실제로 그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나 에너지 값으로 보면은 그 정도 값으로 나타납니다. H2O와 H2O 간의 수소 결합보다는 Na+나 염화이온이 물에 용해가 됐을 때 물하고 인력이 작용하는 이온 이중극자는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림을 통해서 공부하면은 Na+가 염화이온과 이온 결합하고 있다가 물속에 용해가 되면은 H2O라고 하는 것은 O와 H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항상 O 쪽으로 전자밀도가 치워져서 O가 부분적인 음성, H가 부분적인 양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O 쪽으로 전자밀도가 치워져서 H가 부분적인 양성과 음성,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 값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두 개의 벡터 합을 하게 되면은 쌍극자 모멘트 값은 대충 이 정도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O 쪽이 음성의 부분이에요. H의 이 평균적인 부분이 양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H2O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전자쌍이 굽어 있고 만약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었으면은 공유 전자쌍이 완전히 선형 구조로 되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이 제로가 되어서 무극성 분자가 될 텐데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H2O는
공유 분자성이 굽어져서 쌍극자 모멘트 값이 꽤 큰 값을 나타낸다고 앞에서 배웠어요. H2 중에서 O가 부분적인 음성이에요. H가 부분적인 양성의 성질을 나타내죠. 정기적인 인력이라면은 이온과 어떻게 이온 그리고 H2O 중에서 이 부분적인 음성에 나타내는 음성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고 H2O가 소듐 이온과 인력이 작용할 때는 물속에서 한 개가 인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4개에서 더 많게는 6개 정도가 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이 소듐 이온 주위에 이온 쌍극자 인력이 작용하는 H2에 또 바깥쪽에서 다른 H2O 분자가 수소 결합하면서 거의 평균적으로 한 3겹에서 4겹 정도의 이 H2O층이 있다라고 보죠. 염화이온이 H2O와 인력이 작용할 때는 자기가 음이온이기 때문에 H2O 중에 있는 누구하고요? H가 부분적인 양성이죠. 그래서 H 부분적인 양성 부분과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을 때고 이것도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 정도 또는 더 많이 저렇게 H2O의 H와 부분적인 양성 부분과 인력이 작용하고 이런 경우에도 한 겹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2겹 정도로 H2O가 또 바깥쪽에서 수소 결합을 하면서 다른 H2O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NaCl의 물에 용해가 들을 때 Na 플러스 Cl-라고 하는 이온이 H2O와 인력이 작용하는 것은 이온 쌍극자 간의 인력이고 이것은 분자 간의 힘 중에서 가장 큰 인력에 속하는데 수소 결합보다도 더 큰 인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잠시 후에 괄호 4 수소 결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